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인들에게 한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영국이 한국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특집 보도를 진행한 영국 BBC 방송국의 베테랑 PD가 한국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토록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방송국 국제부 PD로 근무하는 클레어 윈덤입니다. 신입 PD로 입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차 베테랑 PD 소리를 듣는 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BBC 뉴스 코리아 팀으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았고 프로그램 기획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었겠지만 요즘 제 최대 관심사가 한국인 만큼 기꺼이 제안에 응했습니다. 특집 보도의 주제는 영국을 미치게 만든 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요즘 영국 사람들은 한국의 모든 것에 열광하며 한국이 붙은 모든 것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저는 영국을 강타한 한류를 밀도 있게 취재하고 분석해서 BBC 코리아 팀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양파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까도 뭔가가 계속 나오는 너무 신기한 나라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국 사람들이 왜 이토록 한국에 미쳐 있는지를 누구보다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나 영국에서는 한류 열풍이 대단한데 한국은 그 인기에 덤덤한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영국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영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실로 대단합니다. 영국인들의 자부심은 대영 제국의 역사와 산업혁명 같은 업적에 뿌리를 두고 있죠. 많은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으며 다른 나라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브렉시트로 알려진 이 사건은 영국의 독립성과 자주권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했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그들의 결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죠. 또한 섬나라인 영국은 역사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발전해왔고 이는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로 인해 영국에 처음 살아본 외국인들은 영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국으로 넘어온 스포츠 선수들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영국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으로 다른 나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바로 손흥민 선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런던 북부의 대표적인 축구팀이 바로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2015년 토트넘이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영입되어서 선수로 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얕잡아 보기도 했고 그를 영입한 토트넘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미안한 일입니다. 예상과는 반대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뛰어난 기량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겸손한 태도는 닫혀 있었던 영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 능력은 경기장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선수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손흥민 선수의 밝은 미소와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엄청난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년 남성들이 손흥민 선수의 손인사 한 번에 박수 치면서 환호하던 영상을 본 적 있으세요? 손흥민 선수의 인사는 무표정하던 아저씨들마저 아기처럼 웃게 할 정도랍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매너를 보면서 저 역시도 그의 팬이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점차 한국의 많은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영국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은 그냥 한국에 미쳐 있습니다. 일단 한글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관심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한국 분들께서는 제 말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영국인들이 한글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은 영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들은 한국어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해석하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한국 유학생 친구들에게 한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고 유학생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가볍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조직화되면서 한글 스터디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학을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퍼져나갔고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한글을 가르치는 모임이 늘어났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참여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제 조카 에밀리도 한글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소규모여서 좋았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스터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어에 관심이 생겨서 강습 정보를 알아봤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무료로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조카에게 이 사실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한글을 가르쳐주는데 돈 한 푼 받지 않는 한국인들의 포용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만약 제가 외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친다면 상대방에게 높은 과외비를 요구했을 텐데 한국 학생들의 태도가 신기해서 에밀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친구들은 다 그렇다면서 대답했습니다. 남을 잘 챙겨주고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고 한국말로는 오지랖이 넓고 정이 많다고 표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지랖과 정이라는 말도 생전 처음 들어봤고 알면 알수록 한글을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자리가 마땅치 않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영국에서 한글의 위상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무려 26개의 한국어 단어가 새롭게 등재된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 한국어 단어가 실렸다는 것은 한글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새롭게 등재된 한국어 단어들 중에는 한국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반찬은 전형적인 한국 식사에서 밥과 함께 제공되는 작은 곁들임 요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에 재운 뒤 굽거나 볶는 한국 요리로 등재되었죠. 또한 김밥은 밥과 각종 재료를 김한장에 싸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한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류의 영향력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영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인들의 의식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 한류의 힘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영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의 인기도 실로 대단한데요. 한국 음식의 인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말에 런던 중심가 소호 지역의 한인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오세오라는 이름의 한인마트에는 예상외로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현지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1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한국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장바구니에는 약속이나 한 듯 붉은 물건이 들어있었고 그 음식은 바로 신라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직원 톰 윌슨 씨와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는 남녀노소 다양한 고객들이 마트를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농심의 신라면, 짜파게티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중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8.7%로 단일 품목 중 가장 높았습니다. 직원에게 라면 외에는 다른 한국 음식들은 인기가 없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럴 리가 있냐면서 웃었습니다. 라면 외에도 고추장, 떡볶이 같은 너무나 한국적인 제품들에도 영국 현지인들은 열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고추장을 구매하고 있는 인도계 영국인 라지 쿠마르 씨와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쿠마르 씨는 본인을 한국 음식 마니아라고 자처했는데 한국인 친구를 알게 되면서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닭볶음면과 같은 기성품으로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됐지만 이제는 순두부찌개나 짜장면까지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니까 그는 웃으면서 가방을 보여줬는데 가방 안에는 다른 마트에서 구입한 한국 술 3병도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마트에는 한국 술 재고가 없다고 해서 인근 마트에서 먼저 구입하고 여기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계 카비타 씨와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녀는 다른 아시아 음식과 비교해 한식에서는 매운맛과 단맛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게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채식주의자인 자신에게 채소가 많이 활용된다는 점이 한식의 큰 장점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카비타 씨에게 장바구니를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기꺼이 장바구니를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신라면과 함께 김치, CJ 제일제당 비비고두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면이나 짜파게티 같은 기성품이 아니라 한국 식재료를 담아가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한식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국에 진출한 한식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한국 식품 기업들이 영국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CJ 제일제당은 영국에서 배달 서비스인 비비고 투고를 시작했고 런던 쇼디치 지역에서 팝업 매장을 열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팝업 매장에서는 만두와 치킨 그리고 떡볶이를 선보였는데 점심시간에만 250명이 찾아오면서 만석을 이뤘더라고요. 제일제당 관계자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으로 불리는 양념치킨이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흔히 먹는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을 외국인들은 새롭게 느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K푸드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와 함께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시장에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유럽은 K푸드 볼모지로 불리던 곳인데 한식이 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을 거라곤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을 거니까요. 유럽 요리는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담백하고 순한 맛이 특징이며 매운 음식이나 강한 향신료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죠. 특히 유럽인들은 자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새로운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보수적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를 가진 나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배경 때문에 K푸드가 유럽에서 빠르게 퍼지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매운맛이나 발효 음식의 독특한 향이 유럽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고 김치와 고추장 같은 재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고요. 또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한국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영국인들이 김치와 라면, 고추장에 열광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한식당에 자주 가서 떡볶이와 불고기를 먹는답니다. 저는 요리 실력이 없어서 떡볶이와 불고기는 도저히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식당을 자주 찾아가곤 해요. 또한 한국 음식의 인기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국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국 음식은 전통적으로 간이 세지 않고 매운 음식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매운맛은 영국인들에게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떡볶이와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매워하면서도 계속 먹는 그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음식 그 자체를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치를 먹어본 후 김장 문화에 대해 알아보거나 불고기를 먹고 한국의 바비큐 문화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음식의 인기는
영국 내 한식당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식당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뿐만 아니라 영국인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재해석한 한식 퓨전 레스토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무궁무진한 나라 같아요. 한글과 한식도 놀라운데 K-팝 문화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영국에서 K-팝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노래를 듣고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답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은 K-팝을 몸소 느끼고 싶어하고 K-팝 안무를 배울 수 있는 댄스 스튜디오가 증가하고 있죠. 런던에는 수십 개의 K-팝 댄스 스튜디오가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영국에서 K-팝의 인기가 급상승했다는 것과 사람들이 K-팝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19년 방탄소년단이 K-팝 그룹 최초로 웸블리 스타디움 무대에 선 이후 블랙핑크와 세븐틴도 영국 무대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그 이후로도 K-팝 그룹들은 영국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저 역시도 취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가수들과 팬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압도되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버밍엄에 있는 K-팝 댄스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7년 전에 문을 연 이후 수요가 급증하여 현재 10명의 시간제 강사를 채용해 10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안무를 배우는 수업이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수강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K-팝 댄스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10대 학생부터 30대 직장인까지 그리고 영국 현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배우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9살 대학생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는 세븐틴이라는 그룹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세븐틴의 안무는 정말 복잡하고 역동적이지만 모든 멤버가 완벽하게 안무를 소화하는 모습은 마법 같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배운 세븐틴 안무를 직접 촬영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무가 익숙해지면 많은 사람이 따라할 수 있도록 안무 가이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수강생인 28살의 회사원 마이클은 방탄소년단의 팬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면서 극찬했습니다. 그들의 안무를 배우면서 자신감도 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다면서 K-팝 댄스 예찬론을 펼쳤습니다. 연말에 예정된 사내 문화 행사에서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그때 BBC에서 촬영을 한번 나와달라는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무뚝뚝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K-팝 댄스가 좋다고 아이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니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K-팝 댄스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들의 열정을 지켜보면서 K-팝의 영향력을 한 번 더 실감했습니다. 스튜디오 운영자인 왓슨 씨는 요즘 K-팝 댄스는 다양한 스타일을 혼합하고 있어서 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팝의 인기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이에 따라 댄스 수업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팝의 인기는 음악 산업을 넘어 패션과 뷰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영국 청소년들이 K-팝 아이돌의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백화점에서는 K-뷰티 전문 코너를 별도로 마련할 정도입니다. 영국 음반사들은 K-팝 스타일의 아이돌 그룹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영국 아티스트들 중에는 K-팝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국 가수 에드 시런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곡을 작업했습니다. 이 곡은 에드 시런 특유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영국 출신의 일렉트로닉 팝 듀오 클린 밴딧은 블랙핑크와 함께 곡을 발표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곡은 영어와 한국어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가사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K-팝의 인기는 단순한 음악적 취향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K-팝 팬들은 음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팬미팅과 콘서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이는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국에서의 K-팝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팝의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팬들과의 긴밀한 소통은 영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트렌드가 앞으로 영국의 대중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잘 살펴봐야겠어요. 집에 와서 BBC 코리아 팀에 보낼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한국에서 영국 문화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구글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해봤는데 조금 허탈했습니다. 한국에서 영국 문화의 파급력은 센 편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의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영국 드라마 셜록과 닥터 후는 한국에서 열성적인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퀸과 비틀즈 같은 클래식 록 밴드도 한국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스포츠 분야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버버리와 같은 영국 패션 브랜드들도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문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영국에서의 한류 열풍에 비하면 많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다각도로 그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한류는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화 현상인데 한국에서의 영국 문화는 상대적으로 분절된 형태를 보입니다. 음악, 드라마와 같이 각 분야마다 팬층이 형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류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반면 영국 문화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고 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확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 한류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맞물려 신선함을 제공하지만 영국 문화는 이미 오랜 기간 알려져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한류 홍보에 나서는데 영국의 홍보 활동은 소극적인 편이더라고요. 두 나라의 문화 산업 전략이 파급력의 차이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새삼 영국의 문화 산업 전략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영국 역시 좋은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조사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 놓으니 새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은 너무 과거에만 머물러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대단한 일을 해냈더라도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정말 뛰어난 기량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은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영국도 뭔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직접 가서 취재를 꼭 해보고 싶어요. 저의 긴 취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한류 열풍을 실감나게 전달해준 클레어 PD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무덤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은 대놓고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감동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